정도를 볼게요. 자, 무고를 하는 이유가 뭐죠? 콩밥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형사처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때 무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를 신고했다 할지라도 앞서 끊고 형벌권 조사를 위한 것이 필요 없음이 명백하다면 이것은 무고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벌칙 조항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무고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밑에 판례 볼까요? 역시 중요한 판례이죠. 빨간색으로 적시 정도는 발동을 촉구할 빨간색입니다. 발동을 촉구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 옆에 범죄 구성 요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징계 요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발동을 촉구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다. 왜? 추상적 위헌 범위니까. 밑에도 똑같죠. 빨간색으로 발동 촉구 동그라미면 됩니다. 옆에 죄명 등 법률적 평가를 적어야 돼요.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발동 촉구할 정도이면 되는 거예요. 자, 송이 채찍건 사건 나와 있는데 사실관계 보지 마세요. 별표 안 돼 있잖아요. 보지 마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죠. 허위사실 신고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분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이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이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자, 그렇지만 밑에 형사범죄가 되지 않잖아요. 그치?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콩밥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신고했다 할지라도 무고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쵸? 밑에 송이채찍건 사건 나와 있네요. 자, 송이채찍건 세모 쳐보시면 이건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것은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요. 이것은 횡령죄도 안 되고요. 배임죄도 안 되고요. 기타 어떤 범죄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요. 않기 때문에 결국 무고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횡령죄가 안 되고 왜 배임죄가 안 되고 왜 기타 범죄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판결 이유가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서 제가 밑에 각주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 필요도 없고 그냥 혹시나 송이채찍건 사건 나오게 되면 아하 이러한 내용은 횡령죄, 배임죄, 기타 어떤 범죄도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무고죄가 될 수가 없구나.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 있어요. 자, 됐고 그 다음 한 통의 고소고발장에 수개의 사실을 들어서 무고죄로 고소고발했다라고 했을 때 그중 일부는 진실입니다. 근데 일부는 허위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 허위 부분만이 독립해서 무고죄가 된다고 봤다. 됐죠? 밑에 거는 우리가 위증죄 할 때 했고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다시 이건 했잖아요. 위증죄 할 때 요증사항이 아니고 영향을 미친 바 없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된다. 왜요?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요? 추상적인 범위니까. 이 부분은 위증죄하고 똑같잖아. 그치? 자, 밑에 볼게요. 파란색으로 사면받았다. 공소권이 소멸됐다. 콩밥 먹을 수가 없네요.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신고했다 할지라도 무고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역시 고소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친고죄 같은 경우에 공소제기할 수 없죠. 그래서 콩밥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고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소시효 완성됐네요.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고소를 하긴 했는데 타에 처분한 왜 다른 곳에 처분하냐라는 것을 탓하는 취지였다면 이건 탓하는 것이지 내가 너를 콩밥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고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고소하긴 했는데 벌칙조항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콩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자 신고 봅니다. 자 무고라고 하는 것은 자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성이 요건이죠. 그래서 검사나 수사기관에 신문을 받아서 하는 것은 자발성이 탈락되기 때문에 무고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밑에 파란 나왔네요. 파란색으로 추문을 받았다. 그치? 라고 했을 때는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끊고요. 당초 고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 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 빨간색으로 자진 진술 동그라미. 이건 자발성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고소 보충조서를 받았을 때 자발적으로 진술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고죄라고 이 부분이 허위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까지 허위로 신고한 부분이므로 이것이 나중에 허위라고 발각되었다면 허위라고 판정 나왔다면 이 부분은 무고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 중요하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방법에는 제한이 없죠. 구두, 서면, 명칭, 여하 묻지 않고 자기 명의, 타인 명의, 익명도 되네요. 간접정보 형태도 되고요. 자, 밑에 팔라 볼게요. 자,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구두, 서면 다 가능하다. 구두, 서면 가능하다. 이때 서면에 의할 때에는 그 내용을 봅니다. 내용이 콩밥을 먹일 수 있을 것이냐, 그 내용을 보는 것이지 반드시 명칭을 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기재가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OX 판례입니다. 자, 일반 판례는 총론 시간에도 본 판례죠. 자, 수표 발행인인 피고인이 자, 밑에 줄에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을 도구로 이용했죠. 자, 직원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래서 수표 위조자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진술을 하였다 했을 때 밑에 보면 고발 의무가 있는 은행원을 도구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정범 형태로 무고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죠. 자, 밑에 판례 갑니다. 자, 검사 추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랬어요. 추문 세무 찍게요. 자, 밑에도 경찰 및 검사 신문에 따른 신문 세무 찍게요. 자, 범죄 사실을 진술했는데 이것이 허위겠죠. 허위라 할지라도 이것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문, 신문에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라고 볼 수가 없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기수 시기는요. 그 내용이 공무원 공무소에 도달했을 때 기수가 된다. 열람할 필요 없어요. 도달했을 때 기수가 된다. 왜?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자, 판례 나왔네요. 빨간색으로 제출 동그라미. 하는 순간 열람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때 기수가 돼버립니다. 옆에 그 후에 되돌려 받았다 할지라도 기수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리고 무고죄에서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는 빨간색으로 항상 뭐다? 범죄 행위 당시 신고시입니다. 신고시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 가로 2번. 고소 보충 진술할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진술했다. 그치? 이것은 자발적으로 한 거죠. 이 진술은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정정 진술했다 할지라도 언제 무고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지. 신고시니까 신고시. 진술시, 그쵸? 그러니까 진술할 때, 보충 진술할 때 자발적으로 신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 진술할 때 무고죄가 이때 기수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충 진술할 때 무고죄는 기수가 되어서 성립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출제가 잘 되고요. 판례 별표 치시고. 자, 이 밑에도 마찬가지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신고 동그라미 칠게요. 그러면 기수가 됩니다. 자, 그 신고를 받고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했는지 여부는 착수 밑줄 그으시고 X 할게요. 그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X 친 겁니다. 자, 그 밑에죠. 자, 여기도 허위 신고한 사실을 그랬어요. 신고 밑줄 그을게요. 자,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면 그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요때 신고할 때 요것이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면 요것이 요 신고할 때 기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후 가로 열고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빠꾸 후지는 없습니다. 이미 성립한 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자, 판례 변경으로 인해서 그럼 무죄다. 그러면 안 돼요. 기수위원은 하등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요. 뭐 양형에는 참작되겠죠. 자, 밑에 꺽쇠 2번입니다. 역시 허위 고소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기수가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판례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역시 무고죄는 기수가 되는 겁니다. 자, 1번이 워낙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 자, 2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주관적 구성 요건입니다. 자, 고의. 자,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이면 족합니다. 자, 밑에 객관적으로 허위일지라도 진실하다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때는 이 고의 자체가 탈락되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관련 판례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미필적 밑줄만 긋게요. 고의로도 충분하다. 자,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 이 확신 없다는 부분이 미필적 고의인 거예요. 자,
이것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 그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X,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필적 고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도 자,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확신했다. 그건 당연히 확정적 고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의가 인정되죠. 자, 그렇지만 진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 없는 사실이 미필적 고의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죠. 자, 그렇지만 자,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이 진실이라고 확신했잖아요. 그건 진실이잖아요. 진실 세워질게요. 자, 진실이라고 확신했을 때는 고의가 탈락되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많이 나왔던 판례죠. 자, 2번도 좀 알아두세요. 2번도 출제가 많이 된 판례입니다. 체크하시고. 자, 위에 판례들은 다 쉬운 거잖아요. 자, 여기서 진실이라고 확신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신고 사실이 허위이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한다. 여기를 동그라미 칠게요. 즉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허위일 가능성조차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 것을 말한다는 거죠. 자, 그걸 말하는 것이지. 자,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네 말이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무조건 네 말이 옳다라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 지문입니다. 이 지문이 출제가 많이 됐어요. 자, 밑에 OX8입니다. 자, 허위죠. 다 허위입니다. 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기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변호사 등의 자문을 얻었다 할지라도 변호사들은 다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어디다 다 붙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돈 맞으면 다 붙기 때문에 또 이런 놈들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문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돈을 받았기 때문에요. 또 이런 자들도 역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변호인 자문을 거뒀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겁니다. 자, 됐고 밑에도 고소장을 접수했다. 접수하면 기수가 됩니다. 그 고소장도 역시 허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런 내용도 나오네요. 자,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기가 응하지 않아요. 자기가 고소장을 접수했으면서 자기가 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소가 각하되겠죠. 그치? 이것을 의도하고 했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엿먹으라 하면서 고소장 접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접수할 때 기수가 됩니다. 자,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 임마 내가 법정에 가서 혐의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너 임마 나를 무고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 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치? 고소인을 그래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맞고서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진짜 법정에서는 이놈 말이 거짓인 거죠. 이놈이 진짜 유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치? 이것이 결정적인 거죠. 그랬다면 이 친구는 요런 내용 너 임마 내가 임마 혐의 없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너 나 무고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놈 무고죄를 처벌해 달라 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이놈은 자기가 저질 고소당한 범죄의 유죄가 인정되고 또 한편으로 이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어쨌든 자, 유죄가 인정되는 마당에 이런 내용에 자기는 알 건 아닙니까? 자기는. 그치? 자기는 자기가 유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는 분명히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판례가 출제가 아주 잘 돼요. 좀 어렵기도 하지만 별표 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키워드가 유죄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자, 다음 판례. 자, 여기서는 허위 내용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했죠. 제출하면 기수가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이 고소장이.
이런 내용입니다. 명의신탁자가 자신을 횡령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이므로 전놈 처벌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내용이 다 허위사실이었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역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면 기수가 됩니다. 자, 제출할 때에 공소 외인의 승낙을 받았다 했는데 승낙 밑줄 볼게요. 자,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개인적 법익 할 때도 배웠죠? 저 총론 시간에도 배웠죠? 이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법익에서만 CR이 먹히지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서는 도저히 CR이 안 먹힙니다. 그래서 승낙받고 했다 할지라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무고죄가 됩니다. 자, 밑에 판례. 자,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밑에 허위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고의 탈락이라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 할지라도 주관적에서 탈락되면 무고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도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두 개 중에 하나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다 인식 못했어요. 결국 또는이라 썼다 하더라도 결국 다 인식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인식 못했지 이것도 인식 못했지 하면 고의 탈락이라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3번도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진실하다고 했잖아요. 객관적으로 진실하다고 했잖아요. 자, 주관적 의사에 관하여 관심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때 일반적 입장에서 봤을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 나름대로 충분히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고죄 고의가 탈락되어서 무고죄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고죄 고의가 탈락되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그 의심이 나중에는 뭐라도 밝혀지지 않겠나요? 그건 나중 문제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제출 당시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목적입니다. 자,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필적이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밑에 판례. 자, 목적 나왔네요. 자, 허위사 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다. 즉 결과범위 아니니까요. 추상적 이혼범위이기 때문에 결과 발생을 굳이 희망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출하면 기수가 됩니다. 역시 이 고소장은 허위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고소장이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소한 목적이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 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자, 밑에도 고소한 목적이 이런 데 있지 아니하고 비리를 밝혀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 신고를 했다면 그 목적이 뭐라 하더라도 필요한 조사를 해달라 라는 데 있다 하더라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다 웬만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거죠. 앞에 것만 빼고 이런 경우만 빼고 이런 경우만 탈락되는 것이고 웬만하면 다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 다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여기 시비를 가려달래 말래라고 하는 것 다 핑계거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타인 갑니다. 자,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인 것이죠. 따라서 타인성이 인정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것은 본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밑줄 그시고 X. 자, 그러나 타인에게 교사하면 그때는 교사범이 될 수 있어요. 자, 공동무고는 타인의 범행 본건에 대해서만 무고죄가 됩니다. 자, 타인은 실제인이어야 됩니다. 실제인이어야 되는 것이므로 왜냐하면 형사처벌, 징계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자나 허무인에 대한 무고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동의 말씀드렸죠. 동의받았다 할지라도 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쇄신 판례입니다. 자, 특정되지 아니한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분명 그 타인은 실제인이어야 한다 했는데 성명불상자는
특정성이 없죠. 왜냐하면 형사처분을 어떻게 내릴 거야? 징계처분을 어떻게 내릴 거야? 이 성명이 불상자인데 뭐 지나가는 사람 막 끌고 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상자는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어떤 명분이 없기 때문에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 부분인데 바로 시험에 나왔죠. 시험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자기 무고는 죄가 되지 않는다 했고요. 그렇지만 교사방조 하에 행해진 것이라면 제3자 빨간펜 동그라미 칠게요. 그때는 교사방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앞에 배운 대로 똑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똑같아요. 역시 자기 자신 무고, 자기 자신 세 묻히시고, 자기 자신 세 묻히시고, 자, 무고하기로 제3자 공모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에 따라 무고에 가담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 피고인 A, B와 공모했다. 여기 피고인 스스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피고인 A가 들어갑니다. 피고인이 들어갑니다. A, B와 공모해서 이러이런 행위를 했다면 A가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해달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 공모니까요. 공모니까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부분이므로 자기 자신을 무고한 사람을 제3자와 함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1번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1번이 많이 출제가 됐지만 아직 2번이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승낙 동그라미, 밑에 승낙 동그라미. 그쵸? 승낙이 있었다 할지라도 무고죄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밑에 제출하였다면 기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밑에 2번 볼게요. 자, 형사처분에는 형벌 이외의 모든 형사제재가 과해질 수 있는 처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징계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법상 밑줄 그시고 점점점 찍으시면 돼요. 국가적 법익이기 때문에 공법상의 특별 권력 관계입니다. 자, 쭉 내려오시게 되면 밑에 판례도 공법상 밑줄 그시고 점점점 하시면 됩니다. 자, 파란색 들어보세요. 사립학교 세모, 밑에 사립대학교 세모. 사법관계죠.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2번 볼게요. 변호사 밑줄 그시고, 변호사 밑줄 그시고,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 나와 있네요. 여기도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누구한테 보냈나요? 지방변호사회 회장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렇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이 진정서 등을 보내는 거죠. 그것이 허위 내용을 보냈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방변호사 회장은 그 서울시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에게 징계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고죄가 가능하다. 못 보았습니다. 3번도 지방변호사 회장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됐죠? 우리 앞에서 대통령 배웠고 국세청장 배웠고 도지사 배웠잖아요. 같은 취지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볼게요. 자, 죄수는 됐고요. 자백자수 특례 나와 있네요. 자, 위증죄, 무고죄 전부 다 자백자수 특례의 조항이 적용되고요. 마지막 필요적 단면입니다. 판례 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자백이란 무슨 뜻이냐 이건데요.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내가 공무소,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신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 자인하는 것을 뭐란다? 자백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자백이라 하는 것이지 이건 아닙니다. 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것은 자백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까지 본다 그러면 틀려요. 그렇게 해서 출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밑에 판례. 자, 법조문에서는요. 자백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기관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1번 하세요. 그가 다룬 사건을 다루는 기관이 어딜까요? 경찰 아니면 검찰이겠지. 옆에 동그라미 2번 할게요. 자, 밑에 재판부 밑줄 그시고 재판부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가 한 신고가 허위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도 자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해볼게요. 무고 사건의 피고인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신문받고 이실직고한 거 이것도 자백으로 봐요. 됐나요? 경찰, 검찰에서 가서 한 거, 재판부에 가서 이실직고한 거 또는 신문받고 이실직고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백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법조문에서 말하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란 무슨 뜻이냐? 그 범위와 관련해서 밑에 불기소 결정 동그라미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이 범주안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해서 강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